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김명우입니다. 하루 종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접속 장애가 날 정도로 부동산 대책 보도자료를 보려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렸습니다. 집 문제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세 번째로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3중 규제로 묶은 초강력 정책이었습니다. 대출도 더 조이기로 해 한마디로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집을 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고차 방정식 같은 집값 문제를 과연 잡을 수 있을지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벌써부터 나옵니다. 먼저 정부 발표 내용을 윤수아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 단지. 최근 집을 내놓기만 하면 신고가 행진입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려는 갭 투자자가 몰리고 있는 겁니다. 공동적 접촉 가능한 지역으로 늘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턴 이런 갭 투자자가 사실상 차단됩니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분당, 과천 등 경기도 핵심 지역 12곳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었기 때문입니다. 토어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주어집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도 추가 지정하여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갭 투자를 차단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들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로도 묶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집값의 70%까지 가능하던 주택담보대출이 40%까지 줄고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도 제한됩니다. 집값이 높을수록 주담대 한도도 더 줄어듭니다. 지금은 6억까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는 4억, 25억 원 초과는 2억까지만 빌릴 수 있습니다. 또 1주택자의 경우 전세 대출도 DSR에 포함돼 실제 대출 한도는 절반 이하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대출 수요가 주택시장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도록 하고 부동산 부문으로의 자금 쏠림이 생산적 부문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부는 총리 직속 부동산 감독기구를 신설해 허위 신고나 편법 증여 같은 불법 거래를 직접 수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이번 대책에서 부동산 세제 강화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도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는 않겠다고 했습니다만 정부는 어떤 정책이든 쓸 수 있다며 세금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당장 대통령실은 보유세가 낮은 건 사실이라고 거들었는데 실제 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유가 뭔지 노도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세제 개편의 구체적 방향, 시기,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 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 검토할 계획이며 그동안 세금은 최후 수단이라며 말을 아꼈던 것과는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에서도 보유세가 낮다며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보유세가 낮은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취득, 보유, 양도 이런 이 3대 이런 측면에서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요.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처럼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높일 경우 매물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너무 세금 중과 위주로 집값을 잡으려다 보면 과거 문재인 정부 때처럼 매물이 잠기면서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 부작용이 전문가들은 선호도가 높은 신축 주택의 공급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수요를 갖다가 어느 정도 희석시킬 만한 어떤 공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아니기 때문에 효과 자체는 상당히 한정적이고 좀 약간 단기적일 것이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언급해왔는데 이 때문에 정부가 저항이 심한 직접적인 세제 개편을 하기보다는 공시가격을 현실화해 사실상 보유세 인상 효과를 노릴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정부는 전이를 막는 암수술이라며 집값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파장도 만만치 않은데 부작용 등은 없을지 경제부 이유경 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번 대책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네, 한마디로 앞으로는 실제로 거주할 집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규제로 묶여있던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포함해 서울 25곳과 경기도 남부 일대 12곳을 3종 규제 지역으로 묶었죠. 문재인 정부가 서울 핵심 지역을 3종 규제로 묶은 적은 있지만 이렇게 광범위하게 규제 장벽을 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집값이 과열된 한강 벨트뿐 아니라 인근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번지는 것도 미리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국토부는 가벼운 처치가 아닌 병변의 주변까지 확실히 도려내 전이를 막는 암수술이라고 대책을 설명했습니다. 전이를 막는 건 좋은데 이런 전방위 대책에는 부작용이 따르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되면서 실수요자가 우선 전세를 살면서 다른 곳에 집을 사두는 건 원천 봉쇄됐습니다. 1주택자의 전세 대출을 DSR에 포함한 것도 파장이 큰데요. 자기 집이 있지만 직장이나 아이 교육 때문에 다른 곳에 전세를 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출받기가 쉽지 않아졌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도 제한돼서 엄격한 조건을 거치지 않으면 거래가 사실상 힘듭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 차단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이번에 공급 대책은 빠졌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시장이 기대했던 파격적인 추가 공급 대책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대신 지난 9.7 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공급안을 충실히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때문에 이런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 공급 부족만 더 부채질할 뿐이라는 지적도 나오는 게 사실인데요. 당장 서울시는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는 데 대해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건의했는데도 강행 발표했다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여야 반응도 엇갈립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청년, 서민주기 대책이자 주택 완전 박탈 대책이라고 비판했는데 민주당은 지금 필요한 것은 투기 거품을 빼는 것이지 더 많은 빚으로 폭탄을 돌리는 것은